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용평 리조트입니다. 네, 용평 리조트요.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2월 26일에 매수하셨고요. 1,600원에 비중 10%입니다. 네, 세 번째 상담 종목은 용평 리조트입니다. 최근 용평 리조트가 HJ 매그놀리아 용평 호텔앤리조트로 사명을 바꾼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새로운 통합 리조트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해서 변경을 감행하고 새롭게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뜻인데 시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시장에서 용평 리조트를 바라보는 눈은 네, 대북주로 일단은 후발 대북주로 엮여 있는 놈이 됐죠.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선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용평 리조트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대북주로 받아들이는 매단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후발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바닥에 이게 또 텃세가 심한 동네이기 때문에 이 바닥에는 이제 뭐 다시 대북주로 엮기는 쉽지 않았는데 그 통일교 재단 쪽하고 북한 쪽과의 관계가 좀 부각이 되면서 네. 최근에 시세를 좀 준 적이 있어요. 강한 시세를 줬는데 점상 한번 찍고 그 다음 상한가를 2번 찍고 3번 찍었나요? 2번 찍었네요. 상한가를 2번이나 주고 간 종목이기 때문에 또 이게 음봉이 터졌잖아요. 음봉도 그날 이제 회담이 부러지면서 네. 북미 회담 2차 북미 회담이 부러지면서 음봉을 캐줬는데 그 다음에 지금 바닥을 잡고 있는 자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매수가 1,90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1,600원이네요. 1,600원이 2월 26일에 1,600원이면 한 2월 26일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이 자리인데 한번 시세를 줬어요.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갔어요. 못 따라가죠. 근데 빠졌어요. 빠지다가 바닥 잡아줬구나. 조금 쉬었다 가겠구나 해서 여기 들어간 거예요. 아, 심리는 이해가 돼요. 네. 심리가 이해되는데 이때쯤이면 제가 뭐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이때쯤이면 제가 한참 대북 던지라고 할 때예요. 네, 왜냐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떡락, 좋은 뉴스가 나와도 이벤트 소멸. 아주 좋은 뉴스가 나와야 상승. 네. 근데 세 가지 중에 확률이 아주 좋은 확률이 나올 확률이 예를 들어서 한 10% 20%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 축소를 하고 대부분의 물량 털고 정찰대 정도만 갖고 계시는 게 맞다고 하던 그런 시절에 네. 이제 이게 왜 들어가게 되냐면은 이런 자리에 자꾸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손실을 봤기 때문이에요. 아, 주식 시장에서 손실을 보니까 한 방에 털고 싶은 거예요. 그 네. 손실을 한 번에 역전하겠다. 로또를 사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들어갈 때 온갖 이제 주식 시장의 격언들이 귀에 들어옵니다. 뭐 가는 놀이 더 간다, 달리는 말에 뭐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뭐 넘어져도 1등주는 1등주다, 뭐 온갖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귀에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는 경우는 정말 사실은 의미 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통상 저도 이제 제주도 가서 말을 타봤는데 서 있는 말을 타서 으랴으랴 해서 처음에 달리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탄력 붙으면은 빨리 달리잖아요. 네. 그게 주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은 옛날에 제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를 한참 빡세게 공부할 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세상만사에 이제 정해져 있는 순환이라는 게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보니까 무슨 사이비 종교 같은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세상에는 이제 그런 순환이 파동이 뭐 상승 3파동이요, 뭐 하락 2파동이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뭐 흐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이제 공부를 좀 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아까도 첫 번째 종목 말씀드릴 때도 그랬지만은 저는 매직 구간이 있고 저속 상승 구간이 있고 고속 상승 구간이 나오면은 그때 어느 정도 고속 라인을 타다가 슬슬 비중을 줄여줘야 된다고 하는 편이고 네. 예전에 제가 대표적으로 했던 게 이제 저희 이제 공개 방송 같은 경우는 대북주 추천드리고 한참 있다가 사사 상승을 하다가 고속 상승 구간 때는 비중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세상 만사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말을 탈 때도 서 있는 걸 타는 거지 가는 거를 타는 경우는 선수들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한테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고 하는 사람들은 선수일지 모르겠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네. 대부분. 그래서 10중 8구는 부러져요. 10중 8구는 허리가 부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보단 차라리 쌀 때 조금 매집을 해가는 게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고 하시는데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루하기 때문이에요. 지루하고 괴롭고 뭐 조금 빠져도 죽을 것 같고 조금 오르면은 막 심장 떨리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내를 안 갖기 때문에 네.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들여서 주식에서 수익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은 생각해보면은 차트 한번 보시면 되게 웃기는 게 점상을 찍었을 때도 사실은 그럼 상한가에 물량 대놓으시지. 상한가 제가 이거를 사실은 점상 찍었을 때 보고 있었는데 상한가 물량이 한 풀렸었어요. 네. 그러니까 점상 찍으면은 그 로스컨 상한가 로스컨 물량을 받으려고 한번 푸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점상 찍은 다음에도 대놓으면 다음날 상한가 먹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겁이 나는데 이때 상한가 찍을 때도 겁이 나는데 어떻게 이 가격대에서는 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시간을 들이면서 그 수익을 내는 게 맞지. 이거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월급 벌려고 그래도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빡세게 일해가지고 월급을 버는데도 한 달에 필요하고 연봉 뭐 몇천 되는 연봉을 받기 위해서 1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네. 어째서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돈을 벌 수 있는 돈 다 공짜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법을 공부하고 인내를 갖고 참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주식시장에 돈을 벌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이 자꾸 단기 수익을 노리면은 결국은 여러분들 손해로 돌아오게 된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꾸 로또를 긁으면은 꽝을 맞으면서 로또 값이 나가는 것과 똑같은 특히 이제 이제 로또 한 번 사는데 10만 원이지만 10만 원이 한도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안 사잖아요. 네. 여기 로또방 가서 10만 원, 여기 로또방 가서 10만 원 이렇게 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 그러다가 이제 가격만 날리는 거죠. 로또값만 날리는 거죠. 그래서 참고 인내를 해야지 사실은 수익이 나. 제가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제 나름대로 하면서 통계를 내보면은 인내를 갖고 매매 포지션을 자꾸 바꾸지 않을 때 제일 수익이 커요. 시간이 들어도. 그러니까 오늘 음봉 많을 때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부러뜨리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근데 네. 오늘 음봉을 맞더라도 내일 또 예를 들어서 양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남의 거 잘 간다고 따라 들어가면은 결국은 그 양봉이 윗꼬리가 나든지 아니면 오늘은 양봉이지만 내일 음봉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결국은 손실로 귀결되는 경우들도 좀 많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는 지금 줬던 시세 거의 다 빠졌거든요. 거의 다 빠져서 지금 자리 충분히 홀딩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네. 한번 밀려 내려오잖아요. 한번 밀려 내려오다가 이 자리에 지지가 되는데 첫 번째 지지가 참 어려워요. 사실 첫 번째 지지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어디서 브레이크를 잡힐지 세력 형님도 잘 몰라요. 왜냐면 네. 세력 형님들도 내가 이제 다 못 털었으니 이 정도에서 브레이크 잡고 다시 올라갑시다 하려 그러는데 매물이 많이 나오면은 무슨 호구도 아니고 그걸 버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지지 라인이 어렵고 두 번째 나오는 쌍바닥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네. 쌍바닥이 나온 이유도 첫 번째를 잡아줬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신뢰를 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매수세를 좀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 자체는 쌍바닥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버리는 건 좀 아까워요. 특히 용평 리조트가 대북 관련해 가지고 한번 시세를 크게 줬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그런 건 있어요. 가는 놈이 빨리 가는 경우는 많아요. 그러니까 달리는 말이 올라탈 건 아닌데 가는 놈이 빨리 가니까 조금 들어가서 대기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네. 시간이 들더라도. 근데 시간 들 생각 안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시간 들릴 생각 안 하면은 결국 손실이 이제 돈이 나가는 거죠. 돈을 들일 거냐, 시간을 들일 거냐, 둘 중에 하나는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 보유 가능하다. 특히 이제 북러 협상이 끝난 다음에 네. 한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부터 다음 이슈들도 분명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지금 4월 이제 곧 있으면 5월인데 올해 안에 그래도 제 생각에 남북 정상회담 한두 번 더 할 것 같고 북미 회담도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제 이제 27일이 저희 1차 남북 정상회담 기념 1주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1년 동안 생각해 보면은 벌써 3번 남북 회담 했죠. 정상회담 했죠. 2번 북미 회담 했죠. 북러 회담 한 번 했죠. 북중 회담 했죠. 북중 북러 다 빼고 남북 정상회담만 3번이요. 북미 회담은 2번이에요. 그러니까 1년을 따지면은 2달 반에 한 번씩 이벤트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럼 제 생각에는 지금 시점에는 오히려 더 빨라질 거거든요. 왜냐면 첫 번째 스타트 라인 끊는 게 힘들지. 그 다음에 원래 이제
보면은 뭐든지 첫 번째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이제 저기 그 PC방을 가도 처음 가는 PC방에 들어가기 힘들고 네. 뭐 운동을 해도 뭐 헬스장을 가도 뭐 처음 갈 때가 두 번은 쉽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벤트 발생 속도가 지금 이제 지나온 1년보다는 앞으로 1년이 나올 이벤트들이 더 속도감 있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시점에 던지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바닥을 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네. 요 정도 라인이면은 충분히 메리트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이제 얘뿐만 아니라 봐야 될 종목이 대북주 하실 거면 일단은 아난티도 봐야 되고 오늘 또 10방울 하나 있네. 대우AI구나. 대우AI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말씀드리면 이 정도 라인에서 지지 나올 거라 생각해서 정말 지지가 나오네. 일단 이까지는 가네요. 가고 찍고 바로 양봉 돌려주는데 지금 바로 위에 라인이 저항선 라인이 되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는 일단 비중 축소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고 만약에 오후장이라도 좀 더 뚫고 가면은 이 라인에서 비중 축소하시고 넘어가는 게 끌고 가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AS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대북주를 보시면 일단 아난티도 보셔야죠. 거의 대북주 차트가 비슷해요. 네. 얘도 심하게 흐름 줬다가 부러지고 내려왔다가 여기도 거의 쌍바닥 자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자리는 뭐 장기 입형 때 지지 라인이니까 오늘부터 뭐 이까지 내려온다고 쳐도 슬슬 조금씩 입질 들어가 보셔야 되고 저희가 이제 제가 수익을 크게 들였던 종목 뭐 경농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시세 한번 주고 크게 주고 하락 주고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자리거든요. 시간이 들더라도 이때부터 조금씩 담아 가시면 시세를 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저희가 드릴 때도 이쪽 바닥 라인을 드렸단 말이에요. 네.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김보라 앵커님이랑 같이 방송을 했던 네.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바닥 잡아가다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드릴 때 뭐 그냥 막 드린 것처럼 드렸지만은 제 기억으로는 이때 한번 신뢰성 있는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 라인에서 지켜주겠다. 그리고 그 정도 인근 라인에 왔기 때문에 첫 번째 바닥이 어렵지 두 번째 바닥이 어렵진 않거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라인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줬기 때문에 한 120의 2평 정도면은 지지가 되는 라인이다라고 판단하고 한 14,000원대 초반인데 이 정도 라인까지는 충분히 바닥 잡아주지 않겠는가 판단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깨지더라도 네. 전접종 라인에서는 13,000원대 정도면은 충분히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리고 한번 가면 또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그러니까 한 번에 비중 많이 들어가시면 안 되고 조금씩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비중이 있으셔야지 나중에 더 하락했을 때 할인가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현금가와 그 정가의 모든 주식들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대북주들 대부분 이게 대북주 메인들도 아직은 추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용평 리조트 혼자 나홀로 죽은 모습도 아니고 얘도 마찬가지고 쌍바닥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다 포함해요. 얘가 만약에 부러지면 다른 종목 다 부러질 거예요. 이 섹터가 다 무너져가지고 다시 옛날 12월달 자리까지 내려가면은 그러면 다시 그때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잡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신뢰성 있는 자리가 아닌가. 현재까지는 대부분 모든 섹터가 이 정도 자리에서는 바닥을 잡아줬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일단 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한 6,700원 정도 드리는데 일단 그 정도 라인에서 전체 손절보다는 조금 비중 축소를 하셨다가 더 하락하면 잡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대북주가 재밌어요, 사실은요. 되게 빠르게 수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뭐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네. 통장에 돈 꼽아주는 놈이 제일 좋은 놈이지 네.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없습니다. 내 계좌에 수익 주는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 오래 할 친구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북주를 관심을 계속 갖고 있을 거예요. 특히 최근에 정해진 이벤트가 없잖아요. 네. 이벤트가 없고 가장 조용하고 다들 관심이 없을 때 들어가는 게 이 섹터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손절가 6,700원 잠옷이지만 만약에 손절가 오면은 비중 축소 정도 네. 그리고 일단 보유를 좀 하시고 가시는 방향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종목 용평 리조트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과 함께 손절가 6,7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